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8월 23일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승했고요. 며칠 만에 반등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을 좀 하다가 드디어 이제 반등다운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제 내 종목이 별로 오르지 않은 그런 장이기도 했는데요. 확실히 이제 종목 쏠림이 좀 심했던 것 같고요. 오르는 종목만 올라가고 내리는 종목은 또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1% 가까이 올라서 3090, 코스닥은 2.6% 오르면서 거의 1000포인트를 회복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가 이제 코스닥을 좀 많이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이제 코스피를 매수했지만 계속해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이 외국인의 그 매도량이 좀 줄어들었죠. 네, 줄어들었고요. 기관 투자자가 조금 매수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분의 물량이 또 금융 투자, 금방 이제 나갈 수도 있는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외국인 투자자가 언제 다시 코스피를 매수를 하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미 고점 부근에서 줄곧 이제 하락을 해가지고 이평선이 벌어지면서 하향 추세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코스피가 바로 V자로 반등을 하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은 고점을 향해서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보았을 때는 거래량이 계속 이제 점진적으로 감소를 하면서 시장도 지금 많이 둔화가 된 상태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 주가 형성 자체가 실제로는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좀 형성을 하지만 대부분 이제 개인들이 그 매도 물량을 다 받아주면서 형성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의 작년부터 지금까지 100조 이상을 개인이 매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이렇게 쭉쭉 힘있게 떨어지게 된다면 그 신용 물량에 대해서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그렇게 급락을 하는 이유도 아주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 매매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락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오랜만에 이제 반등다운 반등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하기 이르고요. 저점 부근에서 이렇게 양봉이 나오더라도 금방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1선 위에서 자리를 좀 잡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한 모습이고요. 투자자를 보시더라도 일단 특이한 것은 이제 외국인이 좀 크게 매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전체적인 이 추세를 보았을 때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는 많이 나가지만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많이 나가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계속 이제 코스닥을 매도를 해왔었는데 다행히 매수로 전환을 해주면서 이렇게 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환율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좀 이제 부담스럽게 증시에 작용을 했었던 게 있고요. 계단식으로 차곡차곡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이미 이제 장기 이평선 이 241선과 481선을 다 돌파를 한 채로 21선이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전형적인 우상향 차트죠. 저점 찍고 반등하는 그런 우상향 차트가 나왔기 때문에 고점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1300원까지 갈 수도 있고요. 지금은 중턱까지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은 환율 위치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이렇게 환율이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쉽사리 대형주 위주로 들어오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기술주 위주로 짧게 투자를 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고요. 뭔가 이제 급등을 하는 종목을 따라 탔다가 갑자기 다음날에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물 시장 보면 선물 시장 다 괜찮습니다. 유럽 증시 올라가고 미국 증시도 올라가고 있고요. 분위기 자체는 이제 좀 반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채권 시장을 보게 된다면 채권 시장은 계속 1.26% 정도로 크게 오르지 않은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금리 이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은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고요. 뭔가 이 찬물을 끼얹으면서 아직까지도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테이퍼링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좀 우리도 짧게 대응을 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보겠습니다. 850원 내려서 37,35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시간 외 가격은 37,950원으로 조금 상승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증시가 좀 반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HMM 자체는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이렇게 장 초반에 내리다가 또 이렇게 마지막에 내려서 이렇게 하락 마무리를 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약세를 띠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HMM 자체가 지금 이제 라인을 형성하고 있던 그 자리를 깨버렸고요. 오늘 이제 121선 라인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좀 뭐 긍정적으로 이상을 본다면 쌍바닥 지점을 디뎠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내일 양봉이 좀 나오면서 뭐 이렇게 또 길게 받쳐준다면 크게 이제 큰 그림은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일도 추가적으로 반등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더 하락이 나온다면 좀 그림이 이상해지고요. 여기서 이제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반등을 해도 그래도 21선 이 하락 추세가 꺾이지 않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더 하락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리스크가 큰 자리가 나왔을 때는 사실은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하면서 다음 상승 기회를 노려보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HLB란다. HMM이죠. 네, HMM은 이미 요 상단 라인에서 이 하락폭이 나왔을 때 좀 이제 추세가 깨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파업 진행이 지금 될지 아니면 대규모로 이직이 나올지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그런 지금 이렇게 바쁜 와중에 가장 큰 가치가 이제 인건비죠. 인건 그 사람들이 이제 단체로 나가게 되면 갑자기 빵꾸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또 긴급으로 떼우려면 또 힘들거든요. 그런 게 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지금 그런 상황을 굉장히 HMM 입장에서는 시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힘없이 계속 떨어지는 것 같고요. 물론 실적 자체는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좋고요. SCFI가 15주 이상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중간중간에 이제 선박이 임시 선박,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대형 선박들 있죠. 대형 선박 뭐 한바다호 이런 게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만선을 이루고 있는 그 선박 수도 늘어났고 그 하나당 운송비도 지금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얼마나 증가할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컨센서스에는 1조 7천억 영업이익으로 나오는데요. 실제로 뭐 더 높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연영업이익이 지금 뭐 6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서 파업이 좀 나온다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불확실성이 계속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은 상황이 좀 변화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미 이제 정리 라인은 제가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정리하신 분들도 있고 조금 더 지켜보기 위해서 들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 몰봉 모두 지금 하락세로 진입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쌍바닥 위치를 반등시키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해버린다면 굉장히 이 공간이 많이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갑자기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과감하게 좀 크게 좋지 않은 소식이 계속 나온다면 과감하게 잘라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를 보시면 일단 뭐 외국인이 계속 뭐 샀다가 팔았다 하는데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조금 샀지만 대부분 금융 투자 물량이고요. 지금 뭐 의미 있는 매수 세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HMM 자체가 수급도 지금 많이 꼬여 있는 상태고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공매도 잔고도 보시면 좀 이제 의미 있게 줄었었는데 지금 하루 만에 또 바로 이제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이게 네,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거래량 자체도 좀 줄었지만 지금 전체적인 공매도 잔고가 계속 최고치를 찍으려고 하고 있죠. 이런 상황은 전혀 주가에 도움이 되지 않고요. 공매도 잔고가 점점 떨어지면서 좀 다시 한번 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반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HMM의 대차잔고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잔고가 네, 지금 보시면 이 상황이 잘 나옵니다. 네, 체결이 480만 주나 되었고요. 상환이 230만 주 되었지만 그만큼 체결량이 많이 되었고요. 대차잔고가 꾹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계속 지금 또 8월 11일부터 8월 23일까지 또 600만 주가 늘어난 상태고요. 예비 공매도 잔고와 실제로 공매도 잔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거고요. 지금도 보시면 네, 추정 물량에서 당일 물량이 이렇게 또 많이 빠져나갔죠. 그래서 125만 주가 매도가 되었고요. 보유율 자체는 9%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HMM이 이렇게 계속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되었을 때는 저는 네, 별로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HMM도 네, 오늘까지 이렇게 매일매일 리뷰를 하겠고요. 네, 쌍바닥 라인까지만 제가 리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은 네, 가끔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매일매일 해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는 네, 의미 있는 자리는 여기서 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떨어지면 이제는 네, 하락 추세로 완벽하게 진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나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HMM은 제가 좀 좋지 않은 얘기를 하지만 네, 조금은 자리 이탈했을 때는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파업이 잘 해결이 되고 네, 선원들이 다시 한번 HMM과 잘 해보겠다 그런 뉴스가 나온다면 좋겠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요. 공매도란 대차잔고도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외국인 지분도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좋은 데이터가 SCFI와 실적밖에 없는데 이미 그 실적은 전부 다 예상을 하고 있고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큰 힘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들이 하나씩 해결이 되었을 때 그런 실적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좀 올라가겠는데요. 지금은 네, 이렇게 된다면 좀 잘못하면 이제 이 구간까지도 하락이 가능합니다. 3만원 초반대에서 2만원 후반대까지도 하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큰 하락이 나온다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빠질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네, 이 정도로 하고요. 쌍바닥 라인 지키는지 요 며칠만 더 보고 HMM은 네, 이제는 조금 놓아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